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다 지었어. 그러면 허가받아 지었으면 뭐 하겠어요? 사용 승인 받아야겠죠? 그러면 누가 사용 승인해요? 사용 승인권자는 건축 허가를 해준 사람이 사용 승인권자예요. 그 사용 승인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하고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사용 승인, 사용한 허가 대상 건축물이나 신고 대상 건축물이나 허가 대상 가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사용 승인 못 하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돼.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매드린에 접수 매드린에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 교부해 준다고요. 7일, 예, 7일. 주택법은 15일, 건축법은 7일.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사용 승인서 교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그게 뭐예요?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제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임시 사용 승인 이야기했잖아요. 예, 완공이 안 돼 123층짜리 다 지어야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공사 끝나고 위에 공사 진행 중이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 여기도 2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제가 앞에서 연장금은 다 미호도 다시 한 번이었잖아요. 근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지만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을 요할 때는 임시 사용 시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연장에는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1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1-2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만 미호도 다시 한 번이 아닙니다. 여기는 연장에는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임시 사용 시간은 2년 이내고 연장은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걸 꼭 조심하셔요. 자, 그 다음에 자, 허용 오차입니다. 허용 오차. 혹시 몰라서 예,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우리만 맞춰버리게요. 허용 오차. 이거 이미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허용 오차. 허용 오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설계자가 설계해 준 대로 시공자가 시공하잖아요. 근데 시공하는데 도면도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오차를 다 위법 건축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 오차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뭔지 몰라도 돼요. 거리 두께, 뭔 거리고 뭔 두께인지 몰라도 돼. 거리 두께 나왔다. 거리 두께 나왔다. 그러면 몇 퍼센트? 3%. 거리나 두께가 나왔다. 앞에 뭔 거리, 뭔 두께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거리 두께 나오면 3%. 그리고 또 거음표를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거음표를 위반하면 안 되고 용적률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거음표 용적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음표는 몇 퍼센트가 허용 오차를 인정하냐면 0.5% 이내에서는 허용 오차를 인정합니다. 위법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용적률은 돈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죠? 용적률은 1% 이내에서 허용 오차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와 두께는 3%, 거음표는 0.5%, 용적률은 1%. 그리고 모르면 무조건 2%. 모르면 무조건 2%. 모르면 무조건 2%. 시험에는 모르면 그렇게는 안 나와요. 네, 그러나 모르면 여튼간 2%다. 이거 왜 나머지 다 2%라는 얘기죠. 거리 두께 3%, 건필 0.5%, 용적률 1%, 기타는 2%. 이렇게 허용오차 딱 정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신고. 자, 신고. 이제 허가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건축이나 대리션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건축도 배우고 대리션도 배웠잖아요. 그걸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 같은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도 넓은 의미에서는 허가입니다. 근데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했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1년. 아까 허가 받으면 2년이었죠? 신고는 1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만약에 1년 내에 착수하자면
신고 효력이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허가 취소와 똑같은 거잖아요. 신고 효력이 상실한다. 근데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은 허가 신고에서 연장은 다 1년이었죠. 미호도 다시 한번 여기서. 근데 임시 사용 승인에서는 미호도 다시 한번 걸면 안 되고 여기 허가 신고는 1년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것을 본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바로바로 하기만 할게요. 바팔로. 이제 있는 건물에 이미 있는 건물이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은 신고다. 그러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있는 건물에 대한 중축을 이야기해요. 있는 건물입니다. 85 있으니까 중개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축이 아니고 바팔로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적. 원래 도시적에서는 우리 연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여가 신고고 100이 초과되면 허가상인데 시골로 많이 오세요. 도시가 아닌 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시골로 많이 오세요. 기준 완화해 준대. 연면적 얼마예요? 연면적 얼마까지 신고해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미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옮겨졌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미 그리고 또 층수가 몇 층?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입니다. 이미 3미. 그러면 자, 관리적, 여러분 계획관리적에 땅을 샀어요.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데 연면적이 150이고 층수가 2층인 건물은 허가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3미는 신고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인천시에서 연면적이 150이고 2층짜리 건물지예요. 그때는 허가받아요? 아니면 신고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연면적이 100이 초과될 때는 허가고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해요. 근데 도시가 아닌 적은 기준 완화해서 2미, 3미까지는 신고다. 2미, 3미까지는 신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가 아닌 적은 2미, 3미. 그런데 2미, 3미까지는 신고고 나머지 허가인데 다만 무슨 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에서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허가받아라. 이런 지역에서는 도시가 아닌 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방제지구고 붕괴 위험지역이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수선. 요 대수선 갖고 참 많이 헷갈립니다. 아까 대수선 8가지 있었죠? 대수선 앞에서 8가지 있었잖아요. 원래 대수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허가대 이상이라도 이런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야. 대수선. 근데 아까 대수선은 증설에 해당되는 대수선이 있고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이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건물을 우리 대수선 8가지 이게 대수선이라고 배웠잖아요. 어떤 건물을 대수선할 때는 신고냐면 일단 2미, 3미인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이 건물의 대수선은 이건 묻지 마. 증설에 해당되는 대수선이든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이든 2미, 3미인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2미, 3미인 건축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주변에 2미, 3미가 아닌 건물이 많아요, 작아요? 겁나 많잖아요. 이것도 2미, 3미 아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미, 3미가 아니면 허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폭주가 되니까 또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줬습니다. 2미, 3미가 아닐 때는 니은번이에요. 2미, 3미가 아닐 때는 이런 대수선은 신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대수선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대수선이 있었는데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었죠. 또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 대수선이고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었죠. 보호를 증설하고 대수선이고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지붕틀을 증설하는 것 대수선이고 그리고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었죠. 자, 그리고 방자는 방주는 건들면 증설이든 수선이든 다 대수선이었죠. 자, 정리. 2미, 3미가 아닐 때는 자, 다 공중좀 제가 뭐라고 지금 뭐에다가 이렇게 노란 글씨를 딱 써놨어요. 노란 글씨를. 예? 노란 글씨 써는 게 뭐예요, 지금? 노란색이. 수선. 2미, 3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입사는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입사는 허가받아라는 얘기예요.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증설이든 수선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대입사는 신고인데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입사는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입사는 허가를 받아라. 증설에. 그러면 질문. 이 연면적이 25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층수가 3층인 피난 계단을 증설하는 것도 대입선이고 수선하는 것도 대입선이잖아요. 방주는 건들면 다 대입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피난 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허가받아요? 아니면 신고하면 돼요? 그죠? 증설이다.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해당되는 대입선만 신고고 증설은 허가받으라고 했으니까 요건 허가사항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연면적이 250이고 층수가 3층인 방화벽, 방주 나왔잖아요.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은 허가예요, 신고예요? 수선은 묻지 마. 수선에 해당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미 산미든 아니든 수선에 해당되는 대입선은 무조건 다 신고란 이야기잖아요. 이거 신고하면 되죠. 그죠? 이미 산미일 때는 증설이든 수선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니까. 근데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해당되는 대입선만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입선은 허가받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된다. 근데 여기를 방화벽을 증설한다 그러면 방화벽은 증설이든 수선이든 다 대입선이잖아요. 근데 이걸 증설하는 것은 이건 허가예요? 아니면 신고예요? 증설 나왔으니까 허가다. 그래서 여기는 요 대입선 이미 산미일 때는 무조건 다 대입선이 다 신고인데 이미 산미가 아닐 때는 수선에 해당되는 대입선만 신고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입선은 허가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셔요. 자, 그래서 이 대입선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있죠. 여기서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학원 뒤에 땅 사가지고 뭐 지어요. 근데 이 단층을 짓든 2층을 짓든 2동을 짓든 그건 따지지 않아. 그 대지안에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면 신고예요. 이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연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의 신축은 신고입니다. 단 아까 도시가 아닌 적은 이 규정을 완화해서 2미, 3미까지는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고 100이 초과되는 건물은 허가를 받아요. 연일.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건물 높이 이제 있는 건물이죠. 있는 높이의 높이 몇 미터 이하 중축은 3m 이하 중축. 그래서 3표 그랬잖아요. 3표. 높이 3m 이하 중축은 신고고 3m가 넘어가는 중축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3m 이하 중축. 그리고 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게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신고다. 3표. 그리고 또 원래는 연일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연면적 100제곱 이하가 신고고 100이 초과되면 허가사항이죠. 근데 아까 도시가 아닌 적은 2미, 3미까지 인정해 줬죠. 자, 공장도 완화해 줍니다. 공장도 뻥 같은 이야기인데 신고로서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왔어요? 공장은 뻥이요. 그죠? 공장은 뻥이요. 공장은 뻥 같은 이야기지만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다. 그래서 공장 나오면 뻥이요. 그래요. 뻥은 그냥 강조한 거예요. 또 나중에 뻥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 공장은 뻥이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일이 기준이지만 도시 안에도 읍면적은 있습니다. 자, 농수산업을 이야기한 읍면적에서는 원래 연일이 기준이지만 창고는 얼마까지? 연면적 얼마까지? 창이 그리고 축사나 재배사는 400까지. 창이 축사. 창고는 200, 축사나 재배사는 400. 창이 축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고다. 그래서 신고 대상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이 축사, 공장은 뻥이요. 3표. 2미, 3미 막 이런 거 나오죠. 연일 바팔로.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제 가설 건축물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도로. 자, 대지도로 여기도 잘 하나씩은 출제가 되잖아요. 자, 대지 안전조건. 이러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쉬우니까 통과. 대지의 안전조건 강행 규정이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적용이죠. 자,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원칙은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 면적이 그죠? 아니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해 안 하십니까? 누가 이야기한다고 뭐라 합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게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는 해지합니다. 이야기하세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되죠.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심어야 돼요. 근데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식수 등 적용 의무가 있는데 적용 면제가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적용해야 되느냐 적용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잘 물어보잖아요. 적용 면제. 자 1번 어디에 건축하는 건축물일까? 제가 그린 생각나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린 생각나. 무슨 지역이 그린 생각나요? 도시 안에서는 녹지적. 그죠? 녹지적에서는 적용 안 해요. 그린 생각나니까 녹지적 안에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 조심하라고 했어요. 기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 공장은 어떤 공장은 적용 안 해요. 첫 번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는 뭐예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준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 안 해야 된다. 또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적용 안 해야 된다. 1,500면. 그리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적용은 공장은 3개. 자,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뭐 농사 짓고 싶어도 적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염분이 함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축사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축사가 겁나 크면 해야 되나요? 축사, 가건물 이런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면제입니다. 예, 그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면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 자, 근데 또 기준이 있는 거.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죠? 넘어가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1,500 미만이라도 조심할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제외한다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류시설이 어느 지역에서 물류시설이 설치될 때는 적용해야 돼요. 주거적, 상업적에서는 제외한단 말은 주거적, 상업적에서는 물류시설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지역. 아까 그린 생각나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 안에 녹지적 안 했지만 도시가 아닌 지역. 예,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녹관, 농자는 적용 안 한다. 그죠? 아까 녹지적 안 한다고 그랬고 비도시적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을 때 나무 안 심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도시가 아닌 지역이니까. 그린 생각나면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적용 면제 이런 규정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개공지가 뭐였어요? 쉼터. 자, 공개공지가 확보될 대상 지역. 쉽게 나오면 이건 물어보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거기에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어디였어요? 일준상준도.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참고로 전용주거적이나 이런 데는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거든요. 일준상준도에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일준상준도 공개.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공개공지가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일준상준도에 있는 어떤 건축물. 자, 설치 대상 기준 체크하셔야죠. 삐리리 인 판매시설 여기 이제 용도가 쭉 나왔잖아요. 그 규모 사이즈가 얼마야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니까 다중용 건물하고 비스무리하잖아요. 다중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이런 것들 다중용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또 기타 조례가 이제는 다중 건축물. 이런 건축물은 공개 공지 확보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될까요? 힘들죠. 자, 그런 느낌은 가져주시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예외적인 것들,
판매 시설 우리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앞에 오면 공터 있잖아요. 이게 다 공개 공지라는 얘기예요. 자, 5천 이상. 근데 판매 시설 중에서 무엇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농수산물 시장이잖아요. 거기 가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배추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면 어디 앉아 있으라고? 배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있죠. 이거 다중이용 건물 아니지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근데 또 다중이용 건물 중에 종합병원은 빠지고 요 놈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5천 이상인 이런 판매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업무, 숙박, 문화, 종교, 운수 이런 것들, 기타 조례가 인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기준을 잡아주시고, 자,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은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개 공지 확보 면적은 당에 자 여기에 들어갈게. 건축 면적의 10%입니까? 대지 면적의 10%입니까? 공개 공지 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10% 이내예요? 아니면 그 건물 면적의 10% 이내?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그리고 이 경우 적용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많이 되면 공개 공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이래 보시고. 그다음 그러면 공개 공지 울타리 치지 않고 오픈시켜서 쉼터를 제공해 줬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기준 완화해 줘야 되죠? 이쁜. 그러면 이 건축 기준 완화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어떤 거 완화해줘요? 옆으로 늘리는 거 완화해줘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거 완화해줘요?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용적률과 높이자. 용적률 얼마까지? 20% 올려줘요. 20%니까 뭐예요? 1.2배 이하에서 완화해주고 20% 더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건물 높이잔도 1.2배 이하에서 완화해준다.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잔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고 건폐율 1.2배 완화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줄 수 있도록 한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활용. 자, 공개공지는 연간 몇 일 이내에서 이런 문화행사 판촉 활동 등으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몇 일? 그죠? 60일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개 공지에 관련된 규정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형으로 이렇게 문제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입니다. 자, 도로는 우리 건축법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몇 미터? 4미터. 그래서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만 허가 가능한가요? 아직 개설 안 됐는 도로 놓겠다고 예정해 놨어. 근데 예정도로에 여러분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근데 원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원래 이거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몇 미터 이상이면 차가 올라가기 힘들대. 그럴 때는 3m 이상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고,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너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몇 미터? 2m 이상.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럼 도로 너비는 3m 이상.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소방차 들어갈 수 있도록 너비는 몇 미터? 6m 이상이 돼야 된다. 도시적 위해적은 4m 이상. 그래서 2, 3, 6 이렇게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돼요. 자, 도로. 자, 그런데 도로는 방금 전에 4m 이상의 도로가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되면 즉 법상 도로면 다 허가 갔죠. 그런데 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허가권자가 건축하거나 신고시 위치를 지정해도 그 건축법상 도로가 되죠. 자, 그러면 도로 지정할 때 공부상 도로는 아닌데 도로 지정해서 허가 내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도로 지정할 때는 뭐 해야겠어요? 공무상 도로가 아닌데 지금 현황 도로에 도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법상 도로가 아닌데 지금 도로 지정해 주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동의 없이도 이해관계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어. 어떨 때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상 동의 얻기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이돼.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금 걸어다니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통로란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도로 지정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정한 것을 법상 도로가 아닌데 지금 도로 지정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거예요. 폐지 변경하는 게 더 문제죠. 왜? 누구는 허가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면 불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정할 때는 동의가 원칙이지만 동의 없이도 지정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는 지정한 것을 폐지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실상 동의 얻기 곤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지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폐지 변경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자, 이제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는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는 그런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접도길이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그런데 원래 이렇게 2m 이상 접해야 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접하지 않아도 되는, 접할 걸 요구하지 않겠다.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허가 내주라고요. 어떨 때는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을 때? 그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대. 유원지나 공원이나 광장 공지가 있대. 지장이 없다.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공지가 있다. 그리고 뭐 지려고 할 때는요. 뭐 지려고 할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돼요. 뭐 지려고 할 때는 여기에 농막을 건축할 때 농막은 농업 생산 시설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요. 여기서 기준이 또 강화되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까 기본적으로 허가 조건은 도로 너비가 4m고 접도가 2m였잖아. 이게. 그죠? 근데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기준이 바뀐대. 여기서 건물을 짓는데 여기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의 건물 대지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되고 접도는 4m 이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지는 너비 4m가 아니라 6m 이상의 도로에 접도가 2m가 아니라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00 이상일 때는 요게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허가의 기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게 기준인데 가로가 두 개 있으니까 이 가로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 3000 이상일 때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해야 되죠. 근데 그 건물이 어떤 용도면 축사나 작물 재배사다. 그러면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이 축사나 작물 재배사면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4m, 2m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두 개가 있으니까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이 규정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